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날이 좀 풀렸습니다. 조금 어저께 춥더만 좀 날이 풀렸어요. 오늘의 주제는 지금 요즘 좀 검찰개혁 정부 초안 때문에 논란이 많죠. 그하고 같은 주제인데, 그에 대한 주제인데, 그 문제 관련해서 검찰개혁 정부 초안에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의심하는 자들한테 말합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경상도 사투리 쓸데없는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분들, 버들피리님, 그리고 향기님, 여성 최정란님, 영숙초이 7408님, 외로운 사장꾼님, 상과들님, 조항동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드리고, 그 의미 있는 댓글,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데 많이 참조가 됩니다. 좋은 댓글 계속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니까 속보가 뜨더라고. 속보가 떴는데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어떤 속보가 떴느냐, 그 정광훈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 반스 목사 정광훈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으로부터. 그러고 그 어떤 혐의냐, 그 12.3 내란 이후에 그 서부지법 법원 난동, 법원 폭동 배후 혐의,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또 이것도 말이 많았죠. 그 지기현 그 판사 재판장이 연기했죠. 검찰 그 내란 특검의 검찰 구형이 원래 9일입니까? 9일 아닌데 그 13일 연기됐죠. 오늘 13일 오늘 한다 했는데, 어쨌든 오늘 재판이 속개됐는데, 어쨌든 오늘도 시간을 끌고 일하더만은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시간을 끌고 요즘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듯이, 의사진행 방해하듯이 국회의원들이 또 재판장에서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짓을 했죠. 윤석열 피고인들, 윤석열 변호사들, 아까 김영현 변호사들이 그런 난동을 좀 부리는데, 결국은 어쨌든 금방 속보가 떴습니다. 그런 난동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재판 지연 속에서도 결국 내란 특검의 검찰 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 구형입니다. 특검의 구형입니다. 보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형이 선고됐어요. 사형이 구형됐어요. 윤석열. 그 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 임무종사 무기징역 구형, 무기징역이 떨어졌어요. 구형.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그 다음에 김용군, 이 사람도 내란 중요 임무종사 징역 10년. 이분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이에요. 그 13 내란 당시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이쪽 헌병의
국방부 본부 수사단장이었어요. 대령이었는데 이분도 징역 10년. 그 다음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분도 내란 중요 임무종사 징역 20년. 그 다음에 김봉식 이분도 경찰입니다. 전 서울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구형. 그 다음에 목현태 이 사람도 경찰이에요. 이 사람은 그 내란 당시에 13 내란 당시에 국회 경비대장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진입을 막았었던 그 총책임자 목현태 이분 총경이에요. 총경 계급 총경인데 이 사람도 징역 12년 물론 내란 중로 임무종사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영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 아닙니다. 이분도 경찰이에요. 경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과장인가? 수사기획조정 국장인가 그래요. 경찰의 어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기획조정국장이었어요. 그 당시 13 내란 때. 이분도 내란 중요 임무종사죄로 징역 10년이 구형됐어요. 보니까 경찰이 많네요. 경찰이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윤석열 네 사람이고 어쨌든 군인 출신이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이게 군인 출신이고 경찰이 네 사람이나 많네. 경찰이 더 많네요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어떤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연되더만은 결국은 구형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이제 선고가 남았겠죠. 지기현이 이제 재판장이 지기현이니까 지기현이가 이제 선고를 이제 때리겠는데 어떤 선고를 할지 참 지켜봅시다. 제대로 선고를 때릴지 엉터리를 할지 우리가 감시를 하고 압박을 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특검에서는 그 내란 수괴 윤석열한테 법정 최고형 사형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기쁜 소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죠. 일단 지금 이건 검찰 구형이기 때문에 선고는 아직 남아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오늘도 솔직히 좀 걱정 많이 했죠. 오늘도 뭐 또 연기되는 거 아닌가. 검찰 구형이. 그 지기현이가 하도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수 웃어가면서 무슨 개콘도 아니고 법정이 코미디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또 그 피고인 측의 그 변호사들이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이러면 또 연기되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검찰 그 특검의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검찰 개혁 의지는 의심할 바가 없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입니까? 어저께 이제 정부 초안이 검찰 개혁의 정부 초안이 나와갖고 지금 말이 많죠. 설랑설랑 많고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제 2026년 이후에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948년 이후에 이제 그 78년 만에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검찰의 체제를. 그 78년 만에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데 대체로 이제 큰 줄기를 보면은 이번 그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검찰의 그 계획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 대충 한번 살펴보면은 핵심은 이제 기존에 현재 있는 검찰청을 해체하는 겁니다.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 검찰청을 해체시킴으로써 어떤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기능을 나눠갖고 쪼개는 거예요. 해체시키면서 동시에 두 개로 쪼개는 건데 그 하나의 이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면은 공소청, 기소청이 기소만 전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이 두 개로 어떤 기관으로 쪼개는 겁니다. 검찰청을 그 이원화시키는 거죠. 기존에는 한 곳에서 다 했죠. 검찰청에서 뭐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한 기관에서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한 기관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같이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혁적인 방법으로 이걸 두 기관으로 나눈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최대의 그 원칙 아닙니까? 핵심 아닙니까? 검찰계 수사 기소 분리가. 그러니까 공소청은 이제 기소만 전담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무부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법무부 소속. 법무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공소청에 뭡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개혁 법안이 어떤 거냐면은 완전히 이제 공소청에는 수사권을 안 주는 거죠. 기소만 하게 해놨죠. 수사를 못하게 그냥 기소만 하고. 근데 여기다가 공소청에다가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주장하는 청도 있고, 집단도 있고, 또 그걸 안 된다. 절대로 보안 수사권 줘서는 안 된다. 그래 주장하는 집단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 공소청에다가 보안 검찰의 검사의 어떤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소청 그런 식으로 이제 기소만 유지하는 거, 기소 유지, 공소만 유지하는 기관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제 또 그 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이번에 법안을 만들 때도 초기에 이것도 말이 많았죠. 뭐 법무부로 가야 되니, 뭐 행안부로 가야 되니, 그래갖고 또 그것도 찬반이 나뉘어갖고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행안부로 갔죠. 그 대다수 이제 좀 이래 여론은 그 민주시민이라든지, 어떤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당연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런 여론이 좀 앞섰죠. 그래갖고 법무부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걸 저거가 계속 법무부 소속으로 둘러 했는데 그 실패했죠. 결국 행안부 소속으로 가게 된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패, 경제, 선거 등 이제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겁니다. 부패사범,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이런 걸 이제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 정점이 있잖아요. 여기 어떤 문제점이고 정점이 있느냐, 그래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의견이 갈리는 게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로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소청에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어떤 보안 수사권을 안 주면은 공소청에 사건 처리가 진행되고 경찰의 어떤 수사를 어떻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느냐, 경찰을. 만약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재수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수사를, 잘못된 수사가 만약 했을 때 경찰이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검찰의 어떤 보안 수사를 줘야 된다. 그게 명분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럼 그걸 검사가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 있어야 그걸 다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잘못하면 이제 경찰한테만 모든 수사를 맡겨버리면은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검사한테, 공소청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판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검찰한테 보안수사관 줬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이용한다, 악용한다. 검찰에 많이 주면은, 그러면 의미가 없다. 검찰 개혁의 의미가 없다. 옛날 그대로다. 응? 그 보안수사권 갖고 장사하신다 이거죠, 검찰이. 예. 주로 이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안수사권을 주장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소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민주당 내 어떤 강경파들, 특히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아까 그 잠시 보니까 또 민주당 안에서도 또 이게 또 갈리더라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또 이걸 또 찬반이 갈리더라고. 대체로 보니까 검사 출신들이 있어요. 그 민주당 내 검사 출신들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검사 출신들이. 그 박균택 의원, 뭐 김기표 의원, 이분들은 검사 출신이잖아. 이 사람들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줘야 된다, 공소청에. 검사니까 뭐 팔은 안을 굽는다고. 검사 출신들이 대체로 이제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찬성하고, 대체로 이제 다른 어떤 뭐 변호사 출신이든 뭐 변호사나 판사 출신도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분들은 이제 반대한다. 절대 줘서 안 된다. 이래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결론을 냈더라고 보니까. 김민석 총리의 의견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입장을 표명했더라고.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한다. 줄 수 없다. 검찰한테. 그런 입장을 확실히 이야기했더라고 보니까. 총리가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거는 아마 물론 앞으로도 물론 논의를 하겠죠.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으니까 법안이 완전히 이제 통과되기 전까지는 뭐 형사소송법 이런 것도 또 개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국무총리 입장은 보안수사권은 절대로 검사한테 안 준다. 입장을 표명했어요. 거의 결론 끝난 것 같습니다. 보안수사권 이거는 김민석 총리의 의견이 뭐 총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같은 의견이 일치하니까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검찰 개혁의 어떤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죠.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중주청 기소청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이런 게 뭐 문제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역량도 저하되고 검사들이 이탈한다. 검사들이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 쉽게 말하면 쪽팔리는 거지. 검사들이 이때까지 권력을 탕탕 누리고 살았는데 검찰청으로 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어쨌든 지금 따지면 중수청이 핵심이잖아요.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소청 기소만 할 수 있는 거 수사는 못하니까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그 기능을 하는 거는 힘 있는 기능은 하는 거는 수사를 해야 어떤 권위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중수청입니다. 중수청. 그 중수청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안 간다는 거죠. 대거 이틀한다. 안 간, 중수청에 우리는 못 간다. 쪽팔린다. 어떻게 우리가 행정안전부 소속이잖아요. 행정안전부 소속 갈 수 있느냐. 쪽팔린다. 이래갖고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 이거죠. 검사들이. 일로 안 온다는 거죠. 중수청으로. 만약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많이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검사들이 많이 거기로 가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쪽팔리는 거지.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 들어야 돼. 소속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검사들이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뭐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된다. 해서갖고 어쨌든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들어가니까 안전부 장관의 어떤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된다. 그거는 과거에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검찰청으로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밑에 있잖아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게 검찰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때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위헌되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이 정치적 중립성도 위험하고 위배되고 위헌성의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초안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중수청이 너무 비대화된다. 비대화된다. 이름만 바뀌고 검찰청은 과거의 검찰청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의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정부 초안에는 그 중수청의 내부의 어떤 장들이 있잖아요. 그 지휘하는 장들이, 기관장들이 법률 전문가가 되고 장들은 법률 전문가인 이제 검사, 현직 검사, 판사, 변호사가 이제 그 장이 되고 그 밑에 이제 하부기관으로 하부에는 경찰, 그 수사 전문가 그리고 경찰들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들이 경찰을 밑에 보아로 두고 내나 검사가 뭐 지휘를 한다는 이거죠.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지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다는 거지.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정부 그 초안대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조직 그 구성을 그런 것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검사들이 뭐 계속 뭐 경찰을 밑에 부하로 두고 지휘한다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러면 그 뭐 명칭만 부서의 명칭만 바뀔 뿐이지 과거의 검찰청과 똑같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대충 이제 현재의 어떤 정부 초안에 나온 문제점 그걸 한번 대충 살펴봤는데 이건 이제 초안이잖아요. 초안. 정부 초안이니까 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고 어쨌든 최종 법안을 만드는 곳은 국회니까 그 절대 다수 당인 그 집권당 민주당의 결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부는 하나의 의견만 제시하는 거고 정부안이 결정 그냥 의견만 제시한 거지 모든 또 결정권은 법안의 결정권은 법을 만드는 어떤 권한은 국회에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걸 행사하니까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보고 거기에 따라라. 정부는 민주당의 어떤 의견 소개 과정 그런 어떤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민주당이 이제 만약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정부는 그런 식으로 최종 어떤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를 한번 훑어보고 쭉 한번 대충 훑어보면은 유튜브 안에서도 보면은 그 유튜브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정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댓글 같은 것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실망했다, 뭐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잘못 그때 투표했다.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검찰 개혁 의지가 이제 의심받는다 이거죠. 의심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다. 아직 그 검찰 그 법안이라는 게 검찰 개혁 아니, 그거는 초안이에요, 초안. 거기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만든, 아닙니다.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고요. 거기는 오늘 내가 대충 보니까 거기는 뭐 구성원이, 오늘도 보니까 한 6분인가 거기 그 추진단에 있다가, 이거 진짜 일방적이다. 이래갖고 검찰 쪽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래갖고 그 반발해갖고 사퇴하는 사람들도 기자회견도 하더라고. 6분이 그 검찰 추진단에서 사퇴를 하고 반발이 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면 대충 뭐 검사들이 거기다 그 차지한다 이러더라고. 그 검찰 추진단의 구성원들이 거의 검사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 검찰이 저 같은 조직 와해를 방지하고 어쨌든 중수청으로 바뀌더라도
공소청으로 나뉘더라도 좀 뭐라도 이제 과거에 누리던 그걸 한번 검찰의 어떤 특권을 누려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초안이 나왔다 이래 분석을 하더라고. 검사들이 거의 만든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최종안은 아닙니다. 뭐 검사가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어쨌든 그건 하나의 정보 아니니까 그건 하나의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고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계획 의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그 정부 초안을 보고 그런데 그거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 단순한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추진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왜? 거의 은행, 언동, 그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뭐 정권이 바뀌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의 그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 대통령의 발언을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은 것을 기소하고 별 뭐 죄도 안 되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도 면책을 위해 무조건 항소를 해갖고 국민을 괴롭힌다. 무죄 1심에서 무죄가 나면 무죄가 나왔는데도 또 항소를 한다 이거예요. 저거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그 피곤하겠어요. 1심에 무죄가 나왔는데 그 피고인은 얼마나 또 다시 또 2심 재판을 받고 2심, 3심 얼마나 그 시간도 걸리고 분리 다니고 재판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래도 검찰은 한다. 쓸데없는 항소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또 어떤 때는 또 항소할 거는 또 안 하잖아요. 진짜 항소할 건 안 하고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런 형태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봤잖아요. 그러고 그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또 그 검찰에 있던 그 친윤 그 검사장들 반발하고 집단 반발 그랬잖아요. 왜 항소를 안 하느냐 하면서 그거는 아무 죄 없는 엉터리로 해갖고 조작해갖고 만든 건데 그걸 항소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또 왜 항소를 하냐고 지랄 했잖아요. 그 친윤 검사장들이 단체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주로 보면은 민주당 쪽 정치인들은 대부분 항소를 해요. 이 검찰이 이때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그러나 국민의힘 쪽 정치인이 만약에 연루돼갖고 그런 재판이 진행되면은 거의 항소를 안 하더라고. 이번에도 그랬잖아. 나경원 또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를 안 했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은 항소를 하고 무조건.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고 이런 검찰의 무책임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어떤 나쁜 점을. 특히 오늘 일본을 출국하셨죠. 일본 오늘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차 1박 2일로 일본에 출국하셨잖아요. 그 출국하기 전에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분명히.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정부의 검찰개혁 초안이 논란이 되고 찬반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진영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빨리 입장을 표명하시더라고.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셨느냐? 당은 그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충분히 수기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민주당은 충분히 수기 토론하고 그게 만일에 수기 토론간에 결정되면은 그 내용은 그 의견을 정부는 수렴해야 된다. 선을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번 문제를. 완전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죠.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 문제도 싸우지 말고 티격태격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충분히 논의하라. 수기하라. 당에서. 그러면은 그 수기된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은 그 결론을 갖고 결론이 나면은 그 안을 정부는 받아들여야 된다. 수렴해라. 그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정리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분들 지금 계획 의지가 없다, 문 어게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검찰 계획 의지가 없다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 보시란 말입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나서 평가를 해야지. 아직 확정도 안 돼. 지금 수기 과정에 토론 과정이잖아요. 확정 과정에 찬반이 나뉘고 얼마나 그런 그 과정은 당연한 거고 대통령이 정부 초안에 정부가 말하는 초안을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대통령이 오늘 그 발언으로. 당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라. 정부에. 정부한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정부 초안이 발표됐지만 이거를 하지 말고 더 논의해갖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당에서 논의해갖고 당이 최종안을 받아들여라. 그런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개혁 의지가 상실됐니? 실망했다느니, 이재명 한테 투표한 것이 후회한다느니, 그런 비난을 합니까? 좀 지켜보면 될 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어떤 스타일을 보면 그래요. 개혁을 하더라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절차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밀어붙이기 이걸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그런 식의 어떤 소신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계획에 대해서도 무조건 개혁한다고 밀어붙이고 해서는 안 된다. 여론을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의 어떤 여론, 국민을 납득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개혁이라도.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죠. 무조건 밀어붙이면은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의 어떤 납득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절차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이잖아요. 검찰의 잘못된 정치 검찰의 어떤 가장 큰 희생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좀 속이 좁은 사람 같으면은 검찰을 얼마나 검찰한테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복수심이 넘치갖고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없애고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보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빌령 잘못된 검찰의 희생자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계획이라도 그걸 꼭 제대로 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대로 해야지, 확실히 해야지. 결국 이게 잘못되면은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대통령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검찰 개혁에서 가장 핵심이 수사 기소 분리로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일단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이유가 한 기관에서 수사 기소를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갖고 서로 상호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수사 기소 분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절대로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 검찰 개혁이 꼭 어떤 중수청,
기소청, 수사 기소 분리뿐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개혁의 과제가 산적하더라고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수청 수사 기소 분리 등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많더라고 보니까 검찰이 지금 특권 개혁이 돼요. 특권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완전 특권 개혁이에요. 특권 개혁. 아무도 그걸 타치를 못해. 그게 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검찰의 어떤 차관급만 해도 뭐 20명, 뭐 30명인가? 차관급이. 다른 공무원 부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차관이 많이 있어봤자 뭐 2사람, 1사람, 많으면 3사람. 그 검찰 조직만 유리하게 30명이래, 30명. 차관급 대우를 받는, 그래. 각 그 지방의 지방 뭐 검찰청장이라든지, 지방 검사, 뭐 고등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차관급. 그런 차관급 대우를 받는 30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기관이 내보고 이게 특히 문민화되면서 과거에 이제 군사 정권 하에서 이것들이 검찰 조직이 완전히 끽소리 못하고 그 하부 조직, 그 안에 사냥개 노릇만 했잖아요. 충견. 군부 독재 하에서는 검찰 조직이, 그 독재자의 개노릇만 했잖아요. 충견 역할만 하고, 그게 이제 문민화되면서, 문민정부가 되고 민주화되면서 이제 군인들이 힘이 빠지고, 그게 또 정보부, 그 중앙정보부, 그거가 또 이제 민주화되면서 힘이 빠지고 하니까 민주화되면서 가장 센 기관으로 검찰이 된 겁니다. 다른 과거에 힘 있는 기관들은 이제 죽어버리고 힘이 빠지고 그 틈을 검찰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민주화되면서. 민주화되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린 거지. 그러니까 이 검찰의 어떤 특권,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현수. 수사 기소 분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의 특권도 완전히 해줘야 된다. 그것도 제도적 법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돼.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 문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이 검찰 권력의 핵심, 왜 검찰이 힘이 셉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습니까? 헌법에서 인정해 주고 있어요. 헌법에서 검찰을 특권 계급으로. 그게 뭐냐면은 영장 청구권, 기소권, 이 두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조항 때문에 검사들이 힘을 쓰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개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검사는 계속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개혁이 돼갖고 중수청이 되든 뭐 기소청이 되든 어쨌든 검사라는 기관에 있는 거예요. 검사라는 어떤 직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검사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여전히 검사들이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지금 하는 건 형사소송법, 법률만 바꾸는 거잖아. 헌법은 개정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이건 미래과제지요. 미래과제인데, 반드시 이것도 손을 봐야 된다. 헌법을 개정할 때, 어쨌든 헌법 개정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 조항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 징계 및 처벌에서도 어떤 검사는 어떤 뭐 비위가 있든지 뭐 문제를 일으켜도 징계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특권 계급이지. 검사도 하나 공무원이 공무원, 판사도 그렇고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는다. 유일한 공무원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것도 법 개정을 해갖고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참고로 이제 그 중수청의 그 수사 범위도 중요하더라고. 중수청의 그 중대본 수사 범위가 6대 범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뭐 공직자의 부패 범죄 문제, 그리고 선거 사법 문제, 또 방해 사업 문제, 방해 사업의 어떤 범죄, 그 대형 참사에 관련된 범죄 이런 6대 범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수사 범위가 거기다 또 전문 특수 분야 있더라고. 또 사이버 범죄, 그리고 마약 및 그 조직 범죄도 초과됐어요. 이번에 그 개정 그 초안에는. 그러니까 중수청 이게 보니까 중수청은 이제 수사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거고 기소는 이제 기소청은 법률 전문가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정리된 거고 대충.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은 미국 FBI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래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참 손볼 게 많더라 보니까 디테일도 중요하고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쨌든 중수청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행정 안전부 소속으로 들어갔는데 산하로 들어갔는데. 그 행정안전부 소속이 그 경찰도 그 행정안전부 소속인데 그 경찰과는 별도의 기구인 거예요. 독립된 기구예요. 이게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은 경찰하고는 또 별개로 독립된. 그건 따지면 우리 또 경찰도 수사를 하잖아요. 경찰 조직도. 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중첩되는 것도 많을 거고 경찰하고도. 그리고 또 공수처도 있잖아요. 공수처. 또 공수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또 개혁할 것인가? 참 개혁 과제가 산적한정합니다. 우선 그렇고 또 경찰 안에 또 국가수사본부도 있잖아요.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중첩되는 경우가 많겠더라고. 수사 범위가 이걸 잘 조율해야 되겠더라고. 안 그러면 중첩이 돼. 에? 각 수사기관끼리 뭐 중수청이 있지, 경찰도 있지, 또 경찰 안에 국가수사본부 있지, 또 공수처 있지. 이걸 잘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사범위라든지 어떤 권한을 문제 안 생기게. 그래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개혁을 할 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확실하다. 그에 대한 의미를 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한테 가장 피해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에? 에? 당 대표 시절은 물론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얼마나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탄압받고 무리한 수사, 압수수색 탄압을 받았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검찰에. 그런 이재명 대통령인데 누구보다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하죠. 그걸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00번, 400번이 뭐 넘는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가족, 친지, 친구들 전부 다 틀렸잖아요. 그래갖고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그 피해를 받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구나 또 아들까지, 그리고 또 자기 부인까지, 배우자 또 김혜경 여사까지, 탈탈 털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뭐 버카, 10만 원 그거 갖고 몇번, 200번이 넘는 또 압수수색이 있었고, 김혜경 여사도 얼마나 괴롭혔어요. 사실상 한 그 가족을 도둑 낸 거 아닙니까? 멸문자는 말을 쓰는데, 그 정도로 한 어떤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 주위 사람들 괴롭히고 했습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대단해요. 보통 사람들이 당하면 죽습니다, 죽어. 자살해버려요. 얼마나 어떤 재판받고 수사받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거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분리다이고, 재판장에 나가야 되고, 수사받아야 되고, 하루 종일, 그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재판 받은 거 우리가 알기로 5개, 6개, 아무 죄도 안 되는 걸 엮어갖고, 그런 진짜 고통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을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걸 의심하면 안 되지. 예? 물론 뭐 조국도 뭐 당했죠. 많이 당했죠. 검찰한테. 조국도 그때 뭐 딸, 뭐 마누라, 부인까지 거의 밀문자까지 당하고. 예? 어쨌든 조국 대표도 피해는 봤잖아요. 검찰로부터. 물론 자기 뭐 탈탈 털은 거죠. 응? 그런데 또 이상한 건, 이거 뭐 오늘 주장은 다르잖아요. 그 문재인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를 제대로 받은 게 한 번도 없다고.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문재인은 노타치다, 검찰에서. 뭐 성적인가 봐요. 문재인은 손 안 대더라고. 참 희한하더라고. 앞으로는 어찌 될지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시답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이건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응? 엄청난 피해를 당했기에, 응? 이거는 검찰의 어떤 보복 차원이 아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검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로 말 표현하면, 검찰이 바로 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런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검찰 개혁에 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의심하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 뭐 막 또 비난하고 많이 해대더라고. 유튜브 보면 막 댓글도 그렇고, 이재명이 실망했다, 개혁 의지가 없다, 윤석열하고 똑같아, 뭐 심지어 문의견이다, 그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해대고 있어. 또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민주사회에서 얼마나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도가 좀 너무 지나치다. 내가 차마 뭐 너무 지나치다라고 보니까, 좀 기다려보면 될 건데, 그걸 못 참아갖고,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들은 비판을 해야 돼요. 어느 정치인이든, 뭐 대통령이든, 정치인은 신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정치인은. 그 우리나라의 문제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으면은, 무조건 신처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절대 비판 안 하고, 감사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정치인을 자기가 뭐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으면은 비판적 지지는 해야 됩니다. 지지는 하되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해야 돼. 그게 비판적 지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좋은 거죠. 비판적 지지는. 그러나 가만히 제가 유심히 이번 사태를 보니까 그런 어떤 순수한 좋은 의도로 비판적 지지를 하는 분도 주로 대다수지만은 또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는 이번 그 기회를 통해 갖고 마치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고 망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쪽의 어떤 정서가 보이더라. 한 어떤 우리 진영 내부의 어떤 일부분에서는 보면 알거든요. 그 상황을 뭐 댓글이나 어떤 또 유튜브도 그렇고 보면 어느 정도 댓글이나 어떤 비판의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민주적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실패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단이 거기 뭐 많지는 않은데, 물론 소수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소수 집단들이 민주진영 안에 있다고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막 비난하고 까대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선의로 비판적 지지하시는 분 대다수지만은 또 그게 아니고 민주진영을 가장 한 척으로 있으면서 민주진영의 어떤 위장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막 사정없이 막 까고 그런 층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또 경계를 하고 유심히 또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어떤 선의의 어떤 민주진영 지지자가 아니다. 그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어떤 위장해갖고 민주주의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게 뭐 어떤 성향의 분들이 확실히 제가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또 방송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너무 이번 사안을 통해 갖고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그냥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엉터리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잘못된 어떤 추진 과정을 알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디테일까지 챙기면서 확실하게 꼼꼼하게 이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체크해갖고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절대로 문재인 정부 때 실패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뭐 오늘 보니까 정성호 법무장 아닙니까? 그 법사위에서 그 박은정하고 막 박은정 국회의원하고 적당에 그 다투고 서로 논란하고 있는 게 남편 나오던데 그것은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지 않습니까? 응?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 하도 박은정 그 의원이 막 까대고 비난하고 하니까. 정성호 그 장관도 나오는데 그 신사예요, 신사. 양반이 양반 스타일이 점잖해요. 막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각하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박은정이가 하도 까대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는 식으로 항의를 하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사정없이 비판을 해야 되니까. 응? 정성호 장관도 지금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어떤 개혁에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응?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게 정성호 법무장관이 문제가 있으면 잘라버리지. 왜 계속 기용하고 있겠습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좀. 무조건 뭐 좀 몇 가지 사안 때문에 비난해야 되지 말고 제발 좀. 비난할 때는 비난하더라도. 이런 말 있잖아요.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한 그 막강 검찰 특권, 기득권. 그걸 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강한 어떤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에? 개혁을 하면 그 손해보는 측에서는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 힘든다는 겁니다. 저항이 있는 겁니다. 강력한. 그걸 슬기롭게 물리치고 해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작배기들로 무식하게 그냥 막 탱크처럼 나아간다고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독재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정부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절차를 따지고 법적인 문제도 다 법적인 문제 안 걸리게 절차적인 문제도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시간도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왜? 독재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정성호 장관의 말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말은 아니지만은 문재인과 이재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검찰 개혁을 엉터리 해낸 문재인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리 그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고 있는 민주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재명 우리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그 시대적 과업을 완벽하게 완수할 것이다.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 어떤 감기, 독감 요즘 또 유행한다니까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